언제나 소중한 보물사냥꾼 구독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보물사냥꾼입니다. 오늘도 보물같은 이야기를 찾아서 길을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점포동에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 부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또 발길이 끊이질 않는 점포동인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상권의 손바꿈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죠. 아무래도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그 매장을 팔아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에 민감하고 상권이 빽빽한 점포동 한가운데 이런 오래된 폐가가 있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과장 조금 보태서 비주얼만 봐서는 바로 두루마기 입고 한양으로 가서 과거 보러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공부 좀 하시는 선비 같은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이런 주막 보이면 주모 국밥 하나 주이소. 주이소 아닌가? 국밥 하나 내보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비주얼이 어울리는 오래된 건물이죠. 저 옆에 보이는 까만 글자 같은 거, 저건 글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건 그냥 곰팡이가 오래돼가지고 저렇게 글자 모양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명필이 벽에다가 멋지게 한자를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이 건물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됐는지 마을 주민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랑 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래됐다는 얘기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는 아쉽게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꼬마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건축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들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기와를 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와를 쓰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재료비만 비싼 게 아니고 공정 역시 복잡하고 인건비도 더 많이 들고요. 무게 역시 무겁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와가 변색되고 깨지면서 보수도 해줘야 돼가지고 유지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게 기와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요 뒤쪽 부분에는 기와집이 한 4분의 1 정도 분리가 되어 있네요. 공사를 하려다가 만 것인지 아니면 무슨 흔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딱 네모나게 잘려나간 걸 보니까 뭔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집 안에 외양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주거하는 공간이랑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그 네모난 문 같은 게 있고 요런 데를 외양간처럼 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냥 단순히 추측일 뿐이고요. 이런 걸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게 되면 이런 외양간이 진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우는 소리 자주 들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이 있고 그 옆으로 조금만 떨어진 곳에 가면은 진짜 소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죠. 요즘은 상상할 수가 없죠.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못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TV로도 요즘은 보기 어렵고 책으로도 보기 어려운 그런 그때 시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시골이라고 하면 저희 큰어머니 집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저희 외할머니 집에도 이렇게 소를 키우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한 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편의성을 위해서 많은 집들이 현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공구리 치고 현대식 건물로 바꾸고 우사가 사라지고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조금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당연히 거주하시는 우리 친척들이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저는 뭔가 그 옛 추억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아쉬움이 당시에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도시나 시골이나 비슷해가지고 시골 특유의 재미가 사라져서 그렇게 아쉬워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빈집 상태로 건물이 남아있는 경우는 대부분은 복잡한 상속이나 소유권 분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은 집주인이 사망하신 후에
자녀나 친척들 간의 상속 지분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집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높은 담벼락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숲풀들로 그 사이에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요 담벼락 위쪽으로 바로 이어진 상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상권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투척해 놓으신 것 같네요. 쓰레기는 좀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혹시나 싶어서 이 집원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 보았는데요. 그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물이 꽤나 많은데요. 그 이유는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나 처음 지어질 때부터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완전한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저도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웃기웃거렸던 적이 있는데 뭐 깊숙이 알아본 건 아니고 부동산 분들과 대화를 약간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요 전포동 인근에 무허가 건물이 꽤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의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드론으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게 얼마나 도심 가운데 있는 건물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쫙 둘러보시면 상가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고요. 조금 뒤쪽으로 가보면 대단지 아파트들도 꽤나 보이는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산 서면 바로 인근에 있는 전포동 요곳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주택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더위에 대비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